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다문화 학생들의 꿈, 그리고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응원해 줄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진로, 진학 상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곁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정말 자기 꿈을 마음껏 펼치려면 우리는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이 학생들 안에 숨겨진 그 엄청난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활짝 꽃피울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출발점은요, 이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진로 장벽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자기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길을 가로막는 모든 걸림돌을 뜻해요. 그게 학생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환경 탓일 수도 있죠. 자, 보세요. 이 진로 장벽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는 내적 요인, 이를테면 나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 문제나 동기부여 같은 학생 개인의 마음속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외적 요인, 이건 사회적인 차별이나 정보가 부족한 거, 또 부모님께서 한국 교육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환경적인 문제들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장벽들을 넘어서려면 대체 뭘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해답, 바로 상담에 있습니다. 그냥 상담이 아니라 서로 믿고 마음을 여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담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라포 형성입니다. 라포 들어보셨죠? 학생하고 끈끈한 신뢰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조언을 하기 전에 이게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진짜 속 깊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담이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딱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1단계는 방금 말씀드린 라포 형성. 오늘 급식 뭐 나왔어? 이런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2단계는 학생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지금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지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3단계에선 같이 진로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엔 무슨 과가 있는지, 직업은 또 뭐가 있는지 함께 막 찾아보는 거죠. 마지막 4단계! 이제 막연했던 꿈을 손에 잡히는 계획으로 만드는 겁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죠. 어때요? 되게 체계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학생들을 도와줄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들, 일종의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커리어넷이죠. 이건 진짜 필수 사이트예요. 학생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앞으로 뭘 할지 찾아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커리어넷에 들어가 보면요, 직업 적성 검사나 직업 흥미 검사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왜 좋냐면 그냥 나는 뭘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딱 보내주거든요. 아, 내가 이런 강점이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요. 바로 고등학교 입시에 있는 특별 전형들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사회통합 전형, 사회 다양성 전형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단순히 성적으로만 줄 세우는 게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배경이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잘 알아보고 활용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 모집을 보면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전형이 꽤 많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대학마다, 학과마다 조건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면 늦어요. 무조건 일찌감치 목표 대학의 입시 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학생 한 명을 키우는 게 어디 학교만의 일이겠어요? 절대 아니죠.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학부모님과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든든한 지원팀이 되어줄 수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특히 이주 배경을 가지신 학부모님들을 위한 지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요즘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상담할 때 AI가 실시간으로 통역도 해주고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교육 소식지도 보내주고, 심지어 상담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마음 상담도 해준대요.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언어나 정보의 장벽 없이 자녀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이게 지역사회의 힘이죠. 인클로버 재단이나 하나센터 달인 같은 곳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학교가 다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여러 문화 교류 활동 같은 것들을 제공하면서 다문화 가족들에게 정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원 방법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 모든 노력들이 향하는 최종 목표는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학생의 마음속에 아주 단단하고 중요한 힘 하나를 길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로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계획 잘 짜는 능력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때 좌절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힘, 바로 그겁니다. 맞아요. 이 문장의 핵심을 딱 짚어주네요. 진로 지도의 진짜 목표는 완벽한 A to Z 계획을 짜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어떤 시련이 와도 스스로 이겨내고 자기 길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근육, 이 진로 탄력성을 키워주는 거죠. 이게 진짜 평생 가는 자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모든 학생들이 정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게 하려면 우리는, 그리고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뭘지 한 번쯤 꼭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